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자를 주는 모든 자산을 내다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는 실제로 이런 황당한 논리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왜 거대 은행들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단돈 1원도 이자가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결사반대하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미국 의회를 뒤흔들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 논쟁의 핵심, 스테이블 코인 수익 일드 금지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은행권이 내세우는 명분은 거창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대출 재원이 부족해져서 서민 경제가 무너진다는 공포 마케팅이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을 내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협박입니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인 CEA가 내놓은 보고서는 이들의 주장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지급을 금지했을 때 은행으로 돌아오는 대출 증가액은 전체의 고작 0.02%에 불과했습니다. 0.02%라니 감이 오시나요? 거대한 빌딩 앞에 떨어진 먼지 한 톨 수준입니다. 결국 은행들은 이 먼지 한 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권리를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경제 수호라는 가면을 썼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락한 독점 지위를 한치도 양보하기 싫었던 것이죠. 반면 이 규제 때문에 일반 국민이 포기해야 하는 이자 수익은 연간 무려 8억 달러에 달합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이 여러분의 지갑이 아닌 대형 은행의 보관고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건 규제가 아니라 약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백악관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은행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단순히 정의 구현을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숫자 노름 뒤에는 미국의 거대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매일 휴대폰으로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운명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백악관이 설계한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파이코인이 어떤 치트키 역할을 하게 될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은행이 지키려던 0.02%의 먼지가 우리에게는 8억 달러라는 거대한 산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참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더 기막힌 건 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주체가 바로 착한 규제라는 이름에 속아온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니 규제로 얻는 이득보다 우리가 잃는 혜택이 무려 6.6배나 컸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명백한 오판입니다. 텅 빈 강정 같은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던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채굴하고 있는 파이코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파이가 메인넷을 열고 실물 경제에서 현금처럼 쓰이기 시작할 때 기존 금융권은 어떤 잣대를 들이댈까요? 아마 소비자 보호라는 방패를 들고 파이 생태계의 보상 시스템을 가로막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반격의 창을 쥐어주었습니다. 수익을 막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복지를 해치는 행위라는 국가 최고기관의 공식적인 선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금융은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제도권 스스로가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파이 생태계가 제공할 미래의 보상들이 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미국 정부는 왜 갑자기 수십 년간 파트너였던 은행들을 배신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편에 선 걸까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 그 속에 숨겨진 파이코인의 진짜 몸값을 알게 되면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은행들의 뒤통수를 치며 스테이블 코인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단순히 공정함을 위해서라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 거대한 판을 흔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달러의 생존에 있습니다. 현재 테더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미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보유량을 추월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리는 탈달러화 현상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전 세계 200여 개국, 수천만 명의 유저를 혈관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메인넷 이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그 가치의 기반을 달러나 미국 국채와 연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앉아서 전 세계 서민들의 일상에 달러 패권을 심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무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백악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대신 포용하려는 이유는 파이코인처럼 거대한 유저층을 가진 생태계가 달러의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는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디지털 금융 영토를 확장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우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깔아주는 이 거대한 디지털 달러의 고속도로에 파이코인이라는 슈퍼카가 올라타는 그림,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미국이 파이를 우군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파이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혜택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그 서늘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익이 허용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시나리오. 그 중심에서 파이코인은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이자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메인넷 이후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생태계 내에 파이를 묶어두는 락업 보상을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CEA 보고서는 파이코인에게 아주 강력한 방탄조끼가 되어줍니다. 수익 지급을 막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논리가 파이의 보상체계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지갑을 하나로 잇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만약 제도권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면 파이는 단순히 채굴하는 코인에서 전 세계 서민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디지털 저축은행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조차 없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유저들에게 파이코인이 주는 이자와 보상은 삶을 바꾸는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제도권의 규제 완화라는 훈풍이 파이 생태계라는 돛에 직접적인 동력을 불어넣는 셈이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파이코인이 이런 수익형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뿜어낼수록 기존의 판을 쥐고 흔들던 거대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이코인이 넘기 힘든 아주 높고 뾰족한 가시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울타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대형 은행들은 파이코인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준비한 마지막 반격 카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파이코인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가까워질수록 반대로 그들을 향한 공격은 더 정교하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드러난 가장 소름 돋는 수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수익 금지로 얻게 될 이득의 무려 76%를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공룡 대형 은행들이 싹쓸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로비를 하고 규제를 외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파이코인처럼 중앙 통제를 벗어난 거대 생태계는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침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형 은행들은 파이코인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책임 소지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발행 주체가 명확한 일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파이는 분산된 커뮤니티와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규제 당국은 이를 근거로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논리를 앞세워 파이의 제도권 진입을 가로막는 가시울타리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파이코인은 단순히 유저 수만 늘리는 단계를 넘어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증명해야 하는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백악관은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의 무기로 쓰려 하고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보루를 쌓고 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파이코인이 살아남아 승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최후의 승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단순히 아는 사람만 아는 코인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확인해 보시죠. 이제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백악관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변방의 투기판이 아니라 미국 금융의 심장으로 강제 이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들이 아무리 0.02%의 이득을 지키려 발버둥 쳐도 기술의 흐름을 막는 것은 두글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가장 끝단에는 우리가 매일 휴대폰으로 채굴하며 인내해온 파이코인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불리한 규제의 덫을 피하고 축복의 꽃길을 걷기 위한 최후의 승부수는 결국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의 증명입니다.
CEA 보고서가 강조했듯 규제보다 이득이 크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 세계 수천만 유저가 파이를 통해 송금 수수료를 아끼고 은행 문턱도 못 넘던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생태계가 실현되는 순간 그 어떤 대형 은행의 로비도 파이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르는 번개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8억 달러의 손실을 내는 낡은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내는 혁신의 타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시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백악관조차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적 동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파이코인의 전면적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광활한 시장이 펼쳐지는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서막은 결국 파이의 가치를 증명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파도를 먼저 읽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파도 위에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근거 있는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니콜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